나무늘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느려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요. 이끼가 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곤충, 나방, 진드기, 박테리아들이 엉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새로운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나무늘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다늘보라고 해야겠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늘보가 있었어요. 발톱들이 지금 나무들 거대하잖아요. 강력한 앞다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화도 어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서울시립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무려 12년 동안 과학관 관장을 지냈던 이정모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느린 나무늘보는 왜 멸종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느린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나무늘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느려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요. 사람들은 나무늘보를 만져봤을 때 뻔히 보이는데 탁 잡으면 되지. 해봤더니 맛이 없어. 아유, 세상에 열대지역 살잖아요. 먹을 게 많은데 뭐 내가 이것까지 먹어야겠어. 근데 외관 자체도 벌써 먹고 싶지 않게 생겼어요. 나무늘보가 얼마나 느려 터졌는지 털이 녹색으로 보여요. 그 녹색이 털이 녹색인 게 아니라 거기에 이끼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끼가 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린 게 오히려 나무늘보에게는 생존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느리게 움직였으니까 이끼도 꼈잖아요. 주변 환경과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요, 눈이 좋지가 않아요. 사람이 눈이 제일 좋아요. 모든 거리를 다 초점을 맞추죠. 대부분의 생물들은 눈이 나빠요. 나무들만 계속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지만 너무 늦게 움직이니까 나무가 찰랑찰랑 거리는 것밖에 안 느끼니까 딴 동물들은 거기에 나무늘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무늘보는 느리기 때문에 여태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많이 열등됐어요. 많이 열등되고 몇 가지 안 남아 있어요. 그 남은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호하고 포식자들이 많이 줄어서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리다 보니까 이끼가 꼈잖아요. 거기에 이끼만 살겠어요? 이끼는 식물 같은 거잖아. 걔가 낄 정도니 미생물 곤충이 거기 안 살 리가 없잖아요. 거기 살겠죠. 그러니까 나무늘보의 털 속에는 이끼뿐만 아니라 작은 곤충, 나방, 진드기, 박테리아들이 이끼들과 같이 엉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역할 중에 요즘에 나온 연구에 인게 있더라고요. 이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영양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늘보가. 근데 나무늘보는 주로 잎을 먹거든요. 이파리를 먹어요. 이파리를 먹으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조그맣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끼와 털에 살고 있는 가끔가다 곤충 이렇게 또 잡아먹으면 육식이니까 에너지 공급에 좀 도움이 된다. 또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끼와 털에. 근데 여기는 정말로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거기서 박테리아들이 이끼의 성장을 촉진시켜요. 근데 그 이끼에 살고 있는 곰팡이 같은 거, 박테리아, 곰팡이 이런 것들이 항생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늘보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인정이 됐죠. 나무늘보의 털에 자라는 이끼는 단순히 위장용뿐만 아니라 서식지를 제공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또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끼들에 죽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죠. 이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방들이 나서 알도 난단 말이야. 그러면서 뭐 알라면 애벌레도 자라고 애벌레도 바라먹을 수 있고 거기서 또 새로운 생태계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점에 있어. 그러니까 나무늘보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두 발가락 나무늘보, 세 발가락 나무늘보가 있잖아요. 근데 둘 사이가 정말 아무 상관도 없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 속, 과목, 강문계 할 때 속 자체가 달라요. 같은 속에서 종이 다른 게 아니라 속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침팬지가 속이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하고 침팬지보다 오히려 더 먼 종이에요. 따로따로 진화하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고 손가락이 얘는 2개야, 손가락 3개야가 차이가 있어서 두 발가락 나무늘보, 세 발가락 나무늘보라고 했지만 출발점은 완전히 달라서 자기네끼리는 어떤 매력도 전혀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식습관, 모양도 다 달라요. 두 발가락은 약간 잡식성이에요. 벌레도 먹고 이파리, 나무주기 열매 다 먹는데요. 세 발가락은 그냥 이파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둘 다 야행성이긴 한데, 그러니까 잡식성인 게 좀 더 에너지가 좋겠죠. 좀 더 크고 조금 더 빨라요. 그 다음에 세 발짝은 좀 더 작고 느리고, 그죠.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너무나 느리게 움직이는 수목 생활을 하고 발가락에 그래서 뭘 걸어야 되잖아요. 잡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수렴 진화라 그래요. 따로따로 출발했는데 겉모습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곤충의 날개, 새의 날개, 익룡의 날개는 출발점이 다 다른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다 날개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작용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
겉모습을 갖게 되는 거지 출발점을 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발가락 나무늘보는 한 3,500만 년 전부터 존재했던 대형 나무늘보의 후손이고요.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한 4천만 년 전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세 발가락 나무늘보는 4천만 년 전에, 두 발가락 나무는 3,500만 년 전에 전혀 다른 데서 나와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 방식이 느리게 생활하고 나뭇잎을 주워 먹고 에너지를 최대한 안 쓰는 행태가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겉모습이 똑같이 보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른 동물입니다. 나무늘보라는 이름만 같이 공유할 뿐이에요. 인간이 공유한 거지 다른 생명들이 보면 그게 비슷하게 보지도 않을 거예요. 나무늘보는 나무만 살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나무늘보가 존재하기 전에 땅에 살던 나무늘보도 있었죠. 땅늘보라고 그럽니다. 메가테리움이라고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늘보가 있었어요. 지금 멸종되어 있어요. 200만 년 전에 등장해서 10,000년 전까지 살았어요. 10,000년 전까지 살았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과 이제 거의 같은 시기까지 살았던 거잖아요. 남아메리카 살았는데요. 얼마나 컸냐면 동굴을 팠는데 사람이 서서 막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동굴을 파서 살았습니다. 몸 길이가 6m, 몸무게는 4에서 6톤 될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4에서 6톤짜리 되는 애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땅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크기가 좀 코끼리 정도 생각한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다니까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식자 걱정은 별로 할 필요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나무들보다 초식성이어가지고 나뭇잎, 풀, 나무 껍질을 먹었는데 발톱들이 지금 나무들 거대하잖아요. 걔도 거대했어요. 그 강력한 앞다리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나무를 꺾고 뭐 나뭇잎을 쭉 훑어가지고 먹을 수 있었고 그냥 동물도 팔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일부 연구소에서는 거의 전 세계 모든 자연사 박물관의 메가테리움은 다 세워놨어. 서 있어. 그래서 서서 나무에 딱 두 발로 서가지고 마치 곰이 나무에 탁 쓴 것처럼 뜯어먹었다라는 식으로 전시를 해놨는데요. 다 그랬을 거라고 그냥 확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늘었을까 말았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땅늘보. 그때는 사람들이 뭐 과학자가 본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늘었으니까 늘보라고 했을 텐데, 왜냐면 그 신체 구조 자체가 빠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어요. 거기다가 그냥 풀 먹었잖아요. 포식자의 압박이 거의 없었어요. 표범 같은 정도가 있었을 뿐인데 굳이 거기에 두려움이 있지 않았으니까. 그때 먹는 풀 갖고 에너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라면 많이 먹고 그냥 코끼리만 하루 종일 먹는 게 아니라 동굴 파고 이런 걸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하루 종일 먹고 그랬지는 같지는 않거든요. 생각보다 적게 먹고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느린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무늘보처럼 극단적인 느림이 있잖아요. 한참 있다 가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필요하면 빨리 갔을 거예요. 누구 쫓아놓지 곰들이 막 뛰어가듯이 빨랐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앞다리도 강하고 발톱이 있으니까 자신을 방어하기엔 좋았을 거고. 회복적인 구조를 보는 거죠. 뼈의 어떠한 특징들을 보고서 구분을 합니다. 물속에서 생활했던 나무늘보의 한 종류가 있어요. 나무늘보라고 하면 안 되고 바다늘보라고 해야겠죠. 바닷속에서 뭐 이렇게 고래처럼 사는 건 아니고요. 연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서부 해안, 칠레, 페루 이쪽이죠. 아마존 쪽이 아니라 거기 1100만 년 전에서 400만 년 전까지 살았고요. 페루 해안에서 화석이 많이 발견돼요. 거기에 되게 따뜻한 해양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마 해안선 가까이에서 먹이를 구하면서 그냥 살았을 겁니다. 탈라소크누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수중 생활에 적응했겠죠. 왜 고래도 처음에는 육상에 늑대처럼 생긴 동물이었거든요. 얘들도 초기 종들은 해안가에서 얕은 물에서 생활했다가 조금 들어서 후계는 좀 더 깊은 물속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바다에 완전히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상에 계속 올라왔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물속에 점점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깊이 들어갈까? 스쿠버 해보면 되잖아요. 스쿠버는요 물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까만 옷만 입어도 잠수복만 저절로 뜨잖아요. 그 옷 자체에 부력이 있어 뜹니다. 그것도 공기통까지 맺잖아요. 내려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지로 배에다가 납덩어리를 묶습니다. 그래서 겨우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냐? 바다늘보는 뼈를 밀도를 높여요. 그러니까 뼈 밀도를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뼈가 무거운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한 뼈, 점점 무거운 뼈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바닷속에 가라앉을 수 있는 거죠. 가라앉아야 해저에 있는 해조류나 뭐 다른 수생식물들을 또 뜯어먹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빨이 보니까 뭐 이빨과 턱이 연한 식물도 뜯어먹게 이제 적당하게 생겼어요. 밀도를 높이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물속에 부력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동물이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도 있어요. 듀공과 매너티라는 게 있거든요. 해우예요. 바다소예요. 근데 소인데 바다 민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개의 특징이 있는데 개들도 포유류예요. 그래서 숨쉬러 올라와야 돼. 고래도 숨쉬러 올라오잖아요.
얘도 뼈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도 크고 기름도 있으니까 둥둥 뜰 수밖에 없는데 덩치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얕은 바다, 얕은 호수를 다니면서 입으로 풀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 늘보의 생태를 우리가 보지도 않고 아는 이유는 지금 현생 생물들인 매너티와 듀공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착안을 하는 거예요. 화석만 보고 얘네가 어떻게 살았어? 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항상 그 고생물을 연구할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을 보면서 연구를 합니다. 바다 늘보는 꽤 일찍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메가테리움이 10,000년 전에 멸종했다 그랬잖아요. 바다 늘보는 400만 년 전에 멸종해요. 땅 늘보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사라지고 맙니다. 왜 살았을까? 항상 똑같아요. 기후가 변했겠지, 해양 환경이 변했겠지, 아마 먹이 자원이 급속히 줄었을 거야. 갑자기 바다가 추워지면서 옛날 따뜻한 바다에서 나던 거 먹었는데 안 됐겠지. 이런 생각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재밌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동물과 북아메리카 동물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같은 대륙인데 이렇게 달라 할 수가 있죠. 근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가 파나마잖아요. 거기 파나마 해협이라는 게 있어요. 멀지 않게 얇은 바다가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동물들이 건널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대륙이 딱 붙어버렸어.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오른쪽 바다와 왼쪽 바다가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대서양이 있고 왼쪽에 태평양이 있잖아요. 그 태평양 양쪽 바다가 이제 다른 생명들이 이제 살게 됩니다. 해양 서식 환경이 달랐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동물들이 교류를 하게 돼요. 특히 남아메리카에 살던 동물들은 약간 재앙이 되는데 북아메리카에 쌓아나온 동물들이 남아메리카 막 오게 돼요. 그러니까 생태계들이 완전히 바뀌었죠. 파나마 해협이 사라지고 지역이 생긴 다음부터 해류가 바뀌고 해류가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 늘보의 먹이가 줄어들었겠죠. 먹이 서식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주로 해조류 먹고 살았는데 바다가 막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그런 거죠. 거기다가 이제 포식자, 새로운 포식자 압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라면 그레이트 아메리칸 바이오틱 인터체인지, 대아메리카 생물 교환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생물이 위로 올라가고 북아메리카 생물이 남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낙타 같은 거예요. 낙타. 북쪽에 있는 낙타, 남쪽에 있는 낙타, 알파카, 라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때야 이제 서로 생기기 시작하고 나중에 베링에 통과한 다음에 이 낙타가 또 아메리카로 오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생태계가 바뀌니까 예전에는 바다 늘보가 자기는 독자적인 서식지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듀공하고 매너티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가 더 잘 들어가. 매너티는 완전히 이제는 다리도 없거든요. 이렇게 지느러미 막 생겼거든. 고래처럼. 그러니까 경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급격한 환경 변할 때는 특히 커다란 동물들은 적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멸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듀공 매너티 꼬리 모습을 보고 꼬리가 둥그냐 이렇게 됐냐 보고선 듀공 매너티 나누고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되게 사랑하는 동물이에요. 듀공 매너티. 왜 잘 사랑할까? 일단 잡아서 너무 무겁기도 하고 기름 많고 맛없고 그렇죠. 생명들이 잘 살아남는 이유는 맛이 없기 때문인데 특히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사랑스러워하면서 보호를 많이 합니다. 게다가 은근히 또 바다가 더워지고 있어. 이 생명들은 더운 바다에 좀 잘 살아요. 점점 서식지가 넓어지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서식지가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점점 해양 생태계가 또 변하잖아요. 다른 생명들 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걸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이상하게 또 듀공과 매너티를 소개하는 책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그림책도 보고 싶었었는데 없었어요. 아이들 그림책을 그리신 분들이 듀공과 매너티 그려주시면 제가 기꺼이 살 생각이 있습니다. 기각류 아니에요. 물개는 기각류잖아요. 전혀 계통이 다릅니다. 소계통이에요, 소계통. 해우래요, 해우. 우리말로 해우래. 바다소란 뜻이에요. 늑대 같은 동물이 바다로 가서 고래가 됐잖아요. 소 중에 일부가 바다로 가서 듀공 매너티가 되는 겁니다. 듀공은 꼬리가 약간 고래처럼 옆으로 있고 갈라져 있잖아요. 매너티는 그게 둥글 뿐이에요. 아니 헤엄치기 좋은 거죠. 바다에서 들어갔어. 헤엄을 쳐야 돼. 원래 지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꼬리 쪽 부분이 그렇게 생겼을 뿐이에요. 둥글잖아요. 꼬리가 둥글면 매너티. 고래처럼 약간 각이 져 있으면 그게 듀공인 거죠. 방어가 높지잖아요. 걔네들도 처음에는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똑바로 서 있어요. 저 제주도 가면 왜 광어 양식장 있잖아요. 새끼들 보면 딴 고기랑 똑같아요. 근데 얘들이 누워. 어떻게 눕냐면 광어와 가자미가 있다면 광어는 누울 때 오른쪽으로 누워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누웠단 말이에요. 누우면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이 양쪽에 있었는데 이쪽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올라왔어. 오른쪽 눈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왼쪽 눈도 움직여져.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얼굴의 왼쪽 면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자미는 누울 때 이렇게 누웠어요. 이렇게 누운다 보니까
보니까 눈이 오른쪽 얼굴로 올라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있는데 얘들 저서 생활을 해요. 바닥에 산단 말이에요. 바닥에 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누구였어요? 얼굴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까요? 어떤 놈들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눈이 돌아가는 놈이 생겼어. 근데 걔네들은 훨씬 유리해. 왜? 포식자로부터 잘 보니까 포식자를 피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살아남아서 더 많이 번식을 할 수 있게 됐겠죠. 눈이 왼쪽에 있으면 광어, 오른쪽에 있으면 가자미 이러는데 헷갈리잖아요. 넙치 이름 자체가 넓작은 뜻이잖아요. 몸이 약간 넓은 타원형이에요. 근데 가자미는 얇고 길어요. 가자미는 길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면 되게 구분하기 쉬워요. 근데 따로따로 보면 이게 넙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겠지. 근데 나중에 발생 과정에서 어떤 유전자가 작동을 해서 돌아가게 하는데 처음부터 돌아가지 않고 돌연변이가 생길 때 언제쯤 지난 다음에 돌아가는 단백질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발생 과정에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진화도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돌아간다면 처음엔 조금 돌아갔겠죠. 그 다음에 지난 때는 요만큼 들어가고 요만큼 들어가고 그러면 찰스 다윈 같은 경우 이해하기 편했을 거예요. 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서 이런 식으로 진화했겠거니 또 가자면 요렇게 해서 요런 쪽으로 진화했겠니 했는데 태어날 땐 이렇게 태어나다가 자라면서 환급이 돼버리니까 다윈 같은 경우 힘들었어요. 진화는 아주 점진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쳐서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화 과정에 보면 계단 넘어가듯이 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아니면 조금씩 변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일단 자기가 먹는 거에 생각하면 자기의 먹이가 뭐예요? 그 바다 밑에 기어다니는 갑각류, 연체동물 이런 거잖아요. 기어다니니까 위에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겠죠. 걔네들 아마 처음에는 중층에서 바다의 중간에서 다녔을 거예요. 근데 바다의 중간에는 자기보다 사냥 잘하는 놈이 많은 거야. 근데 내려가 봤더니 없어. 무주 공해요. 야, 여기 가면 살면 좋겠구나. 딱 내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숨기가 좋은 게 있어요. 모래가 있는 거예요. 모래 속에 숨어 있으면 먹이가 날 못 보겠네. 거기서 더 좋은 게 뭐냐면 포식자도 날 못 볼 수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쏙 들어가면 위장도 잘 돼 있고 먹이를 먹기도 좋고 숨기도 좋은 거예요. 자기의 서식지를 찾는 방향으로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했죠. 거기서 이제 잘 숨어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빠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느리게 살아요. 바닥에서 빨리 날려서 뭐 하겠어요. 천천히 살고 이제 자기 구역에서 대충 삽니다. 그런데 이게 동물에겐 잘 통했어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다른 동물은 잘 안 잡아먹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잡아요. 사람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넙치는요 천국이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저인망을 해서 땅을 쫙 긁어버리잖아요. 긁어버려갖고 가만히 있는데도 한꺼번에 다 들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보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에 사는 다른 물고기들은 광어와 가자미를 보고 잡아. 보고서 잡으러 간데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걔네 보고 잡나요? 걔네가 위장을 잘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쳐다도 안 보고 금을 넣어서 긁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잡혔는데 걔네들이 먹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식성에 맞았나 봐요. 맞다 보니까 그렇게 먹게 됐고 제가 대학 때만 해도요. 아침에 8시, 9시 뉴스에는 오늘의 광어 시세가 나왔어요. 넙치 시세가. 광어 한 번 먹는 게요. 쉬운 일 아니죠. 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광어를 먹어본 적이 없어. 광어 좀 먹으려면 뭐 대단한 사람 돼야지 한 번 얻어 먹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광어가 제일 싼 거에 9,900원 써놨잖아요. 이렇게. 왜? 양식에 성공하면서 정말로 많이 먹게 됐고 왜 사람들이 많이 먹었을까요? 맛있습니다. 광어 우럭이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으니까 그걸 가장 먼저 양식을 한 거죠. 부드럽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한 잔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